힘을 기르는 게 이제 견성, 양성, 솔성인데 힘을 기르는 건 양성에 속하거든. 그 힘이란 게 이제 밖으로 끌리느냐, 흐트러져 가느냐, 생각을 타고 흐트러져 가느냐, 감각을 타고 모으느냐, 중심으로 모으느냐, 이 싸움이거든. 네. 이게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이다. 근데 거기서 이겨야 천하의 대권을 얻어서 그 아주 역경계를 만났을 때 그달리 가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자유자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도란 것은 도를 따라서 길을 따라서 가가지고 소통이 되는 거지. 근데 그걸 아무리 알아도 실제로 그 자기가 힘을 얻지 못하면은 부리고 쓸 수가 없다. 부리고 쓴다는 건 뭘 부리고 써? 몸을 부리고 쓰고 마음을 부리고 쓰는 거예요. 몸을 부리고 쓰고 마음을 부리고 쓰므로 해서 만사형통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거든. 일을 해가지고 말이야 집도 짓고 말이야, 응? 뭐 공작도 하고 말이야 응? 운전도 하고 뭐 다 하는 거거든. 네. 아이고 내가 이 차 운전을 안 한 지가 몇 년 돼. 네.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들 때가 있어. 네. 하면 틀림없이 되긴 될 거야. 막. 어머니 집에 가려면 항상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차를 끌고 가야 돼. 그 나는 만날 그 집사람한테 업히가지고 다녔는데 없을 때 내 혼자도 가야지. 차를 가지고 말이야. 그래 이제 그 본격적으로 보는 과정을 영이 등천하는 소식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영이 등천이라는 저 현상의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인데 그건 진짜 길이 아니다. 진짜 길이란 건 내면으로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길이다. 그 같은 길이 표현은 등천이라고 했지만은 밖에 있는 하늘이 아니고 안에 있는 하늘이기 때문에 파고 들어간다는 말이 맞는 거지. 그렇지. 밖에 있는 하늘이 아니고 안에 있는 하늘이기 때문에 파고 들어간다. 안으로 파고 들어간다. 밖에서 안으로. 응? 근데 이 저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등척이라 하면은 하늘로 올라간다 하면은 지상에서 하늘로 위로 지상에서 하늘로 위로 올라간다. 네. 이런 뜻이거든. 네. 그리고 그 언어 표현도 다르고 방향도 달라. 완전히. 이거는 밖에서 안으로 파고 들어간다. 저거는 응? 저거는 뭐? 지상에서 위로 올라간다? 지상에서 위로 올라간다. 그게 이제 등천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이거든. 네. 근데 이 등척이라고 하는 거는 내면의 하늘이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파고 들어간다. 밖에서 안으로 파고 들어간다. 더 나아갈 수 없는 곳까지 간다.
더 나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로 말한 것보다도 이론적으로 밖으로 차고 나가는 힘하고 힘을 갖다가 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네. 밀고 들어가 가지고 밖으로 차고 나가는 힘이 없는 단계, 그게 이제 중심이거든. 중심. 그것까지 밀고 들어가는 게 여기 목적이지. 그러면 그걸 이겼다 이까지. 그 제압했다, 이겼다, 승리자가 되는 거지. 이긴 자가 되는 거지. 그때 이제 젖먹던 힘까지 다 들어가. 더 나아갈 수 없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더 밀어제끼지 않는 거지. 더 나를 밖으로 밀어제끼지 않는 힘이 없는 데까지. 이제 그렇게 됐을 때가 이제 그 중심에 도달하는 거고, 원심력과 구심력이 균형이 잡혔다, 밸런스가 잡혔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 중심이라고 하면 몸에서 중심은 우리가 하단전을 하단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는. 예. 그러면은 하단전, 결국에 하단전에 도달하는 과정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나는 그거 할 때 뭐 하단전이다 이런 개념이 없이 했으니까. 하단전이다라는 개념이 없이 했다. 전혀 개념이 없지. 다만 나는 물이 말이야, 위에서 나 쪽으로 물이 흘러는 도랑가에 내 복발에 서 있어. 물이 막 쏟아져, 이쪽으로만. 그리고 요 밑에는 그 폭포가 있어. 절벽이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거든. 살락하면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 아주 힘든 과정이야. 그게 내한테 주어진 내 안에서 일어난 시츄에이션이야. 밖에서 누가 나를 밀어 때린 건 아니야. 내 안에 에너지가 그런 상황에 내가 딱 부딪힌 거야. 그러니까 뭐 본격 돌아보면 한다라고 하는 이름도 없었고, 그 나중에 가서 내가 이름을 지은 거지만은 아주 절박해. 죽느냐 사느냐,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거야 바로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간절함, 절박함에 봉착한 거지. 딱 쓴 거지. 그 시츄에이션에. 이 시츄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고 내면적인 환경. 그때 젖먹던 힘까지 가고 도저히 잠시도 쉬지 못하고 전진해야 돼. 젖먹던 힘까지 다 갖다 바쳐야 돼. 그래도 밀려. 참 절절했어. 예전에는 선생님한테 이런 본격 돌아봄 얘기를 들으면 뭔가 모르게 쫄려. 그래? 기가 죽어. 기가 죽어. 네. 그리고 뭔가 모르게 그걸 못한 것 같아.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찔려. 마음 한구석이. 그리고 캥겨요. 못했다는? 공부가 된 것 같다가도 본격 돌아봄 얘기만 나오면 자신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고 캥겨요. 그 과정을 못 겪었다 하는 거야? 그거를 못 지나갔다. 나는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실제적으로 뭔지 모른다 라고 하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받아들여?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선생님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하여튼 이 얘기를 듣고 감상이 어떠냐고.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된다? I understand? 이해가 된다라기보다 그냥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단전에 주하고 있으면 그게 옛날에 아니겠나? 아니 옛날에 일어났던 그런 캥김이나 뭔가 찔리는 거 부족한 느낌 뭐 그런 게 없어요. 나 자신한테 당당하다? 못한 것 같고 그건 이제 하단전에 주하면은 그것을 통과한 걸로 본다. 그건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뭔가 캥기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못한 것 같고 그런 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하단전에 있으면. 그 힘이 없으면 여지없이 하단전을 에서 밀려나 버리지. 놓쳐버리지. 그래서 사실은 하단전에 주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렵지. 그 본격 도그라봄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거 아니냐라는 추측도 하기는 하죠. 그렇지만은 이거는 선생님이 표현하신 거는 선생님의 상황이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 또 그 과정을 가지고 선생님이 그걸 하단전에 주하는 과정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은 안 하시잖아요. 그거하고 연결 안 시켜. 네. 난 다만 그런 내 안에서 그러한 상황을 맞이해서 절박감 때문에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고 전목대기까지 바쳤다는 그것만 얘기할 수 있어. 예,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니까 나도 뭐 선생님 얘기를 듣고 그게 선생님이 말하는 게 하단전에 주하는 과정을 얘기한 거라고 내가 말할 수는 없죠. 그 선생님이 말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그렇지만은 나도 내 상황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뭔가 모르게 주눅 들고 기죽고 부끄럽고 그런 게 안 일어난다는 거지. 그게 중요하지. 그래가지고 하단전에 주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하단전을 선생님이 옥자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래서 옥자라고 표현한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얘기가 이제 숨 죽여봄이 14권이잖아요. 숨 죽여봄과 이제 15권으로 넘어가면 숨 끊어져서 지속시켜봄, 숨 끊어지는 걸 지속시키는 거, 한일자로 쭉 긋는 것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 긋는다기보다도 점이니까 숨죽임 상태의 지속이지. 숨죽인 상태를 갖다가 늘 지속해서 응시하는 거지, 응시. 그게 점을 찍고 내리긋는 그 과정이지. 네, 그러니까 그 공부를 계속 이어오고 한 것이 이 본격 돌아보면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에 내가 기죽지 않는다. 기죽지 않는다는 표현이 맞나요? 대응할 수 있다? 그것도 좀 그렇게 저는 왜냐면은 제가 그 숨죽여봄과 호흡자재 그러니까 다시 숨이 살아나는 부분까지 그거를 넘지 못했을 때는 계속 본격 돌아보면 얘기만 하면 아무튼 뭐 속에서 난리가 났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어쨌거나 선생님이 갔던 본격 돌아봄의 길과 지금 그러니까 나 또한 선생님이 그랬듯이 내가 공부한 길을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공부한 게는 좀 다르지 않느냐. 그 표현이. 그 본격 돌아봄의 과정을 뭐 숨 죽여봄에서 숨 죽여봄이 지속시키는 과정으로 그렇게 뭐 표현. 근데 좀 제 말이 이상해요? 점을 찍어가지고 걷는 것도 그것도 힘이네. 숨을 참는 게 아니라 숨을 응시하는 거. 이미 숨을 응시한다는 게 그게 진짜 그야말로 자칫 잘못하면 그냥 놓치기 쉬운 거잖아요. 걸려볼 때까지. 헐레벌떡 한다고? 호흡 돌아봄을 못하기가 일쑤죠. 헐레벌떡이라기보다. 호흡 돌아보면 이제 중단이 되고 아유. 이제 얕은 호흡으로 돌아가 버리지. 목숨의 호흡. 목숨의 호흡이라는 것은 결국은 마음이 다시 나갔던 내려놨던 권세를 다시 내려놨던 것을 다시 주워 담아버린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선생님이 했던 그 본격 돌아봄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과정이 아마 같을지도 몰라. 그거를 확인을 받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지금 계속 하다시피 그전에는 본격 돌아봄 얘기를 하면 그 뭔가 캥기고 어느 한쪽 막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듯한 그 죄책감, 내 뭔가를 못 해냈다는 그 자괴감, 거기에 시달리던 게 이제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숨이 끊어진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심호흡이 다시 살아나기까지의 그 과정, 그래서 그 힘을 있어야 된다 이거지. 거기에 뭔가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왜냐면 그걸 못 해냈을 때는 계속 그게 문제가 됐고 그 본격 돌아봄과 다르게 또 호흡 자제를 선생님 내면의 한 회복에서 엄청나게 강조하셨잖아요. 그렇죠. 호흡 자제가 되어야 도에 든 것이다라고. 그렇죠. 그 호흡 자세를 못한 게 그게 또 엄청난 자괴감에 막 갈등과 막 그 온갖 내면의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또 호흡이 안정이 되어가면서 그게 또 사라지더라고. 그런 내면적 혼란이나 막 그 갈등이나 막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연결시키 또 되는 거냐고 제가 선생님한테 확인을 받는 거죠. 근데 원혜님은 심호흡이 살아났다는 소리는 안 하고 고요하다는 얘기까지만 했지. 숨이 끊어져 있다. 숨이 끊어져 있다. 그럼 아직까지 그 호흡 자제는 된 게 아니지. 그게 안 되는 것은 힘이 부족하는 거야. 죽어 있는 상태에서 살아나지 못한 거지. 거기에도 힘이 나 이제 뭔가 좀 저기가. 살아나려면 힘이 있어야지. 끊어진 걸 쭉 지속시키면서 이어가면서도 계속 보는 계속 봐야 이 공간이 확보되면서 거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지.
태극이 마크에 이게 말이야 일어나지. 그 숨이 끊어진 거를 보는 그거 자체만으로도 참 고요하고 빛이 나고 그런 거 같았는데. 고요하고 빛이 나는데 네. 그건 아직까지 되살아나지 못했다. 거의 경계선까지 갔지. 되살아나는 것은 이제 심호흡이 일어남으로 해서 이 운기 조식이 운기가 저절로 되고 그게 조식이더라. 운기가 조식이더라 이게. 그러면서 몸에 이제 머리가 서늘하고 발바닥이 뜨거워져. 후끈해. 그래 됨으로써 이제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아프지 않아. 그러면 힐링이 된 거지. 그것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아주 그 직전에서 이제 고요한 걸 맛보는 단계야. 숨이 끊어져가지고 회오리 바람이 치지 못한 거지. 일어나지 못한 거지. 응? 아, 뭐 저도 얼추 그런 단계인 것 같으네. 지금 고요하지. 숨이 그렇죠. 죽어있지. 숨이 아, 죽어있지. 네. 특별한 저기가 아니면 대부분 내 숨이 안 죽은 상태, 요즘 같은 때 숨이 안 죽은 상태가 더 드문데 숨이 안 죽은 상태가 왜 그러냐. 걱정 때문에. 예, 돌아보면은 봄나라가 내 그 경계야.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봄나라에 그 하지 말고 자기의 구심력이 원심력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게 발생한 거거든.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하는 건 아니야. 아니 나 근데 때문인데. 그게 예. 내가 때문에라고 얘기한다기보다도 봄나라, 나 자신의 에고가 봄나라를 핑계로 밖으로 향하는 의식을 정당화, 합리화를 시킨단 말이죠. 숨이 안 죽은 상태. 그렇죠. 그렇게 보지. 근데 이제 알고 보면은 그것도 내 공부가 아니다 이거지. 그런 거 봄나라니 그런 대의 명분을 내세우기보다 그거보다 나 하나 숨이 죽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그거를 이제서야 알았다고요. 그게 더 중요하지. 예. 그게 경계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야 알았다고요. 큰 겁이 넘어가네. 저로서는 나는 10억 원이 나오고 뭐 10억 원이 나옴으로써 뭐 인류가 완성되고 뭐 선생님의 법통이 완성되고 그건 선생님의 문제고 나한테는 내가 숨이 죽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이제 한 번 일어나 가지고 신통력이 생기고 신통력을 맛보고 힐링이 이루어진 데까지는 못 가더라도 숨이 끊어져 가지고 쭉 지켜보게 되면은 한 무한한 그 적광, 그 내가 대적광적이라고 했거든. 그 원혜님한테 그 해인사의 그 뭐야 대웅전이 이름이 대적광전이라. 적자는 고요적자, 광자는 빛광자. 그러니까 우리가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하다 하는 그 자리야. 숨이 끊어지게 좀 이어진 상태에선 거기까지 되고 그거보다 이제 그게 계속 하단전에 주하고 있는 자리잖아요. 숨이 끊어진 게 이어지는 상태. 숨이 끊어져 가지고 이제 죽기는 죽었는데 살아나지 못한 거지. 네,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숨이 끊어져서 죽어 있다가 사라지는 것까지 숨이 살아나는 것까지 다 목격할 수 있을 때 본격 돌아봄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본격 돌아보기라 보기보다 도가 통했다 이거지. 거기다 무슨 또 본격 돌아보- 본격 돌아보면 갖다 붙이지 갖다 말고. 붙일 게 없어. 아무튼 제가 그래서 그 물론 이제 힘을 기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 본격 돌아봄으로 말씀은 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홀가분해요 거기서. 거기에 대해서는 선생님 어떻게? 하여튼 어디 됐든 간에 네. 이거 15권에서 이제 채가 잡힌 나온 것이 심신 1회가 돼야 잃어버렸던 육체를 되찾는다. 복원시킨다. 이게. 육체가 복원됨으로 해서 육체의 감각이 육감이 살아나가지고 육체 안에 있는 하늘, 내면의 하늘을 감지하게 된다. 자기 내면의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안팎으로 두루 통해 있는 무한의 하늘을 이 내 안에 들어온 격이다. 그건 차단이 없으니까. 그래 이제 정신이 들어왔다 이거지. 어디에 들어왔냐? 육체 안에 들어왔다. 영체가 육체 안에 들어왔다 이거지. 자, 그러고 나고 보니까 영체라고는 허공인데 허공이 있음으로써 육체가 있고 육체가 있는 곳에는 허공이 다 있거든. 영체가 육체고 육체가 영체다 이거지. 이제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뭐야?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다. 이제 거기까지 이제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요즘 들어서 힘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해서 본격 돌아보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규명해보고 싶은 내 나름대로 있지. 어째 그렇게 절절하고 절박했고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이지 그 당시에. 그런 힘을 얻으면은 이 경계에서 끌려가지 않을 수는 있겠지. 있는데 경계도 여러 가지 경계인데 숨이 죽어 있는 경계에서 다시 살아나는 경계까지 그것도 그 힘인데 우리가 볼 때는 결국은 정신이 육체 안에 들어가지고 들어와야 육체를 움직이고 쓰는데 그 첫 걸음이 숨 쉬는 거거든. 심호흡이 있어야 이제 신통력이 발휘되고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된다. 그런 능력을 얻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 능력이 없고 또 거기서도 또 한 가지 힘을 길러줘야 몸을 부리고 있을 때도 명령을 하면은 턱 듣게 돼 있지. 잠깐만, 거기서도 또 한 가지 힘이 길러진다는 건 또 그 힘이 또 다른 힘이지. 어떤 또 다른 힘이야? 이제 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지켜보는 힘하고, 응? 거기서 다시 되살아나는 힘하고, 그 다음에 이 육신, 이 소를 부리고 이라 하면 움직여야 되거든. 또 마음의 한때도 머리 한때도 이제 생각내지 마라 이렇게 하면 딱 내지 않으면 내 말 잘 들어야 되는데 막 과거는 미래로 막 가가지고 번뇌망사 피워버리면 안 되거든. 그런 힘이 또 달라 약간씩. 그러니까 호흡 자제의 힘, 몸 자제의 힘, 마음 자제의 힘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지. 이 같은 힘이라도 엮기 뻗치는 힘하고 철봉 당기는 힘하고 틀리게 게. 근데 그런 아무튼 호흡과 몸과 마음에 쓰는데 들어가는 힘이 그 본격 돌아봄을 지나서 길러진 힘
의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가? 어쨌든 간에 이론을 간단하게 하면은 정신이 들면은 정신이 차려진 거고 정신이 차려지면은 몸과 마음을 주인으로서 도구인 주인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렇게 마무리 지어버려. 그냥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얼렁뚱땅이 아니지. 나는 얼렁뚱땅인 것 같은데. 자꾸 머리로 가면 안 돼. 정신이 들어와버렸잖아. 그러니까 몸에 들어와버렸잖아. 경계가 있을 때 그 경계에서 한 생각 내지 않는 힘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마음 자세. 마음 자세. 생각을 내려면 내고 내지 않으면 내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아니 근데 본격 돌아봄 얘기를 하다가 자꾸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가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정리 안 하고 그냥 막 훅훅 넘어가 버리면 뭘 해도 한 것 같지 않아가지고. 그러면 그 본격 돌아봄의 과정을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럼 그게 정신이 몸 안에 들어오는 과정이다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정신이 하단전에 주하기 위한 그래서 숨이 죽기 위한 숨 죽여봄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그 그리고 또 한 과정이다. 가지 이제 영이 등장하는 소식이라도 표현 한번 해보고 그다음 또 한 가지 그 느낌으로 오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잉태될 때 그 과정 마치 정자가 난자를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헤엄쳐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러면 또 갖다 붙여볼게요. 숨이 죽었다가 그래서 숨이 끊어졌다가 숨 끊어진 게 이어져가지고 숨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듭남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공통점으로서 같은 거라고 이해해도 돼요? 나도 그렇게 이해하고 싶으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본격 돌아봄이라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느 지점에 해당된다라는 게 이제 그게 좀 해명이 된 것 같아요. 해명이 됐네. 해명이 됐어. 나한테도 지금 오늘 지수님하고 얘기가 아주 귀중한 시간이야. 저도 좀 확인받는 셈 치고 저기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왜냐면 난 본격 돌아봄이라는 그런 과정이니 경계니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렵고 자신 없던 그게 언제부턴가 그러니까 거의 지금 15권 지금 말미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를 이어가면서 언제부턴가 그것이 두렵지 않게 느껴졌던 게 오니까 그거를 좀 확인받고 싶었죠.